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에서 학력 조건을 없앴다는 소식 아마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기사 제목만 보면 이제 고졸도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건가? 전공이 아예 달라도 가능한 건가? 학력을 안 보면 대체 뭘 보고 뽑는 거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채용에서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직무를 뽑는지, 그리고 실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 SK하이닉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작한 신입 투지 채용에서 기존에 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지원 조건을 삭제했어. 그러니까 이번 공고 기준으로는 고졸, 전문대졸, 비전공자, 그리고 학위가 없는 사람도 학력 때문에 지원 단계에서 막히지는 않아. 다만 아무 조건도 없다는 뜻은 아니야. 올해 9월부터 정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대상이어야 해. 지금 군 복무 중이라면 8월 30일 이전에 전역할 예정이어야 하고 해외여행에도 별적 사유가 없어야 해. 그리고 SK그룹 계열사의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까 다른 SK 계열사 지원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아. 이번 서류 접수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 오후 5시까지고 입사 예정 시점은 9월이야. 근무지는 직무에 따라 2,000분당 청주로 다니고 정규직 신입 채용이야. 채용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시 채용으로는 이례적인 세 자릿수 규모라고 해. 그럼 어떤 직무를 뽑느냐? 이번 공고에 포함된 직무는 크게 5가지야. 첫 번째는 반도체 설계,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를 설계하거나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고 레이아웃과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야. 두 번째는 소자, 메모리 셀의 구조를 설계하고 반도체의 수율이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해. 세 번째는 R&D 공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같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는 직무야. 네 번째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설계와 소자, 공정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된 반도체의 특성과 품질, 원가를 개선하는 역할이야. 마지막은 IT, 그 중에서도 AMHS 분야야. AMHS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나 자재를 자동으로 옮기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과 관련된 IT 인프라를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야.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이번 6월 공고에는 양산기술, 양산관리, 품질, 특허 같은 일부 직무는 포함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세 자릿수로 뽑는다는 말만 보고 모든 직무를 대규모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이번 공고에 내가 원하는 직무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전형 과정도 볼게. 먼저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그 다음 SKCT와 A, SK 전형이 있어. SKCT는 지원자의 사고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 가치관 등을 보는 검사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야. A, SK는 비대면 영상 인터뷰야. 사람이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면접이라기보다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변을 녹화하는 방식에 가까워. 여기서는 지원자의 가치관, 문제 해결 방식,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해. 그 다음에는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9월에 입사하게 돼. 직무에 따라 면접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1차와 2차로 나뉠 수도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학력 대신 뭘 볼까? 공식 공고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직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보다 이 직무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공부했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설계 직무라면 VRIL 로직 같은 하드웨어 설계 언어를 사용해본 경험이나 FPGA 프로젝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경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 있어. 소자 직무라면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TCAD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R&D 공정이라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 공정 실험이나 연구실 경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과를 개선한 경험이 중요할 수 있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은 설계, 소자, 공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제품의 불량 원인을 분석하거나 품질과 수율을 개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IT 직무라면 파이산, 자보, C, SQL 같은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나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자동화 경험을 보여주는 게 좋겠지. 하지만 여기서 자격증 이름만 나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직무 역량이 증명되는 건 아니까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완성된 결과물만 보여주기보다 프로젝트 목표, 내가 맡은 역할, 사용한 기술, 발생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아. 팀 프로젝트라면 팀이 한 일을 전부 내 성과처럼 말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맡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을 텐데 지원 자체는 가능해. 공식 공고에 전공 제한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하지만 지원 가능과 합격 가능은 다른 이야기야. 특히 반도체 설계, 소자, 공정 직무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서 관련 지식이나 프로젝트가 전혀 없다면 전공자들과 바로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러니까 비전공자라면 전공 제한이 없으니 일단 지원해보자보다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갖췄고 그걸 증명할 만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 그리고 학력을 안 본다는 표현도 조금 조심해야 해. 정확히는 공식 지원 자격에서 학력 조건을 삭제한 거야. 실제 서류 평가 과정에서 학교 이름이나 전공 정보가 완전히 가려지는지, 학력이 평가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학벌을 절대 안 본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학력 때문에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직무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더 넓은 지원자를 평가하겠다는 변화로 보는 게 맞아. 이번 변화가 생긴 배경에는 AI 반도체 인재 경쟁도 있어. SK하이닉스는 HBM을 포함한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설계와 공정, AI 관련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어. 기존의 4년제 학사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면 학위는 없지만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토각과 프로젝트로 기술을 쌓은 사람을 놓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넓은 인재풀에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는 변화로 볼 수 있어. 정리해볼게. 이번 채용에서는 고졸, 전문대졸, 비전공자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모집 직무는 설계, 소자, R&D 공정,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IT 분야고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야. 서류 이후에는 SKCTA, SK 영상 인터뷰, 면접, 건강검진이 진행돼. 학력 제한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프로젝트와 실무 기술, 직무 이해도처럼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학력 조건 때문에 예전에는 지원을 포기했다면 이번에는 지원 자격부터 다시 확인해봐도 좋아. 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급하게 넣기보다는 내 경험이 해당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서류와 면접에서 어떻게 증명할지를 먼저 정리해봐. 기회는 분명히 넓어졌어. 하지만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건 학력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력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야.